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솟아오르고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며 지구의 자기장마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무언가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영적인 신호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 겸손한 남성이 깊은 명상과도 같은 상태에 빠져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수만 건이 넘는 리딩을 통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미스터리한 질문에 답했으며 때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내면적 불균형에 응답하여 지구 자체가 거대하게 진동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특히 2025년 8월을 전후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우주적,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이 요구되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옳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고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징후들을 살펴보며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지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을 향한 간절한 부름입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를 만나다. 에드거 케이시는 20세기 가장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스스로 유도한 최면과 같은 상태에서 건강과 치유부터 영성, 고대 문명, 그리고 미래의 세계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무려만 4,000건이 넘는 공식 기록된 리딩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케이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가 남긴 리딩의 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의 리딩에는 놀라울 정도의 깊이와 정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렬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 중에는 극적인 지구 변화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해안선의 변화, 심지어 지구 자기장의 역전 가능성까지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자연의 무작위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반영, 즉 인류의 집단의식과 도덕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케이시에게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으며 인간의 생각, 행동, 그리고 영적인 정렬 상태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류가 신성한 원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때, 우리가 서로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조화를 잃어버릴 때 행성이 반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명이었습니다. 그가 예견한 격변은 처벌이 아니라 불균형의 결과이자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 특히 우리 시대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리키는 예언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찰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변화의 징후들. 2025년 8월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와 우주는 점점 더 긴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행성 깊은 곳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인 현상들이 한데 모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상은 무언가 심오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례적인 지질 활동.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휴화산으로 여겨졌던 고대 화산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에트나산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길한 붉은 빛을 내뿜고, 이탈리아의 불타는 들판 캄피플레그레이는 지하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은 화산재와 불을 뿜어내며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지질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지구가 단지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깨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더 큰 패턴, 즉 활동의 합창을 형성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이러한 화산 활동의 증가는 지구의 지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초기 징후이며 훨씬 더 큰 변화의 서곡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주로부터의 교란. 지구 표면 너머 행성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 또한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대서양 자기이상 지대라 불리는 지구 자기장의 약한 지점이 점점 커지면서 과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지대는 유해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바로 그 방패막이 얇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구의 자기 북극과 남극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방향 감각을 잃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듯합니다. 동시에 태양 활동도 강화되었습니다.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은 강력한 태양 흑점 폭발과 코로나 질량 방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의 폭발로 인공위성, 통신망, 심지어 인간의 생체 리듬까지 교란시키며 우주 날씨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2025년 8월의 지구물리학적, 우주적 현상. 2025년 8월은 증가하는 지질 및 태양 활동뿐만 아니라 드문 우주적 배열 때문에 주목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인 장주기 지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지진과는 다릅니다. 미묘하지만 중대한 움직임으로 종종 주요 지각 변동의 전조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양학자들은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 흔히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로 알려진 해류의 불안정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심해 해류는 전 세계의 기후와 해양 패턴을 조절하는데 이 해류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우주적 신호들은 물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행성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만약 에드거 케이시가 옳았다면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적 교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큰 상호 연결된 각성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이제 우리에게 과학뿐만 아니라 영성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에드거 케이시의 영적인 관점. 에드거 케이시의 세계관은 단순한 지질학이나 자기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와 지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물리적 사건들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에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의식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 동양 사상, 특히 천인상응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천인상응이란 하늘과 인간은 서로 감응하며 인간 세상의 도덕적 타락이나 혼란이 가뭄,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나타난다고 믿었던 고대의 지혜입니다.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치면 왕이 먼저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하늘에 재를 올렸던 우리 역사 속 모습처럼 케이시는 인간의 도덕성이 지구의 물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증오, 진실과 거짓, 통합과 분열 사이의 균형이 단지 인간 사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하나로 묶는 힘 자체에 공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영적인 진실에서 멀어지고 탐욕, 증오, 두려움, 분열이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될 때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나 정서적 안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지구조차도 그 불균형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 결과 행성을 회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인 지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오늘, 그 이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끝없는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K씨가 강조했던 자비, 정직, 겸손과 같은 가치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K씨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영적인 진실과 다시 정렬하고 갈등과 물질주의 대신 자비, 청지기 정신, 내면의 성장을 선택한다면 예견된 많은 재앙들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 즉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인류의 현재 영적 상태. 만약 지구가 에드거 케이시가 믿었던 것처럼 인류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고통의 징후들은 우리 자신 안에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글로벌 문명의 영적 기반은 파편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 세계의 불균형은 아마도 진실, 자비, 그리고 신성함으로부터의 집단적 단절의 메아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와 너를 가르며 공통의 인간성보다는 차이점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에너지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불신과 적대감이라는 독성 환경을 만듭니다. K씨는 이러한 내적 분열이 결국 외부 세계의 물리적 균열, 즉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거짓 선동을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은 우리를 확증 편향의 거품 속에 가두고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K씨는 진실에 대한 헌신이 영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이 무시될 때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은 고장나고 그 혼란은 자연 세계에까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K씨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구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영적 고통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희망의 길, 깨어남을 향한 초대. 이 모든 불안정한 징후와 경고 속에서 에드거 K씨의 예언적 통찰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심오한 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지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류입니다.
우리는 기술, 과학, 정치가 우리의 세계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며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단적 불균형의 뿌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케이시는 영적 변혁이 신비주의자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환경, 사회,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간절히 바라는 치유는 지구를 수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일깨우는 데서 옵니다. 이 깨어남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동물을 대하는 태도, 음식과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표가 됩니다. 케이시가 말했듯이 생각은 실체이며 의도를 담은 생각은 세상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 마음 챙김,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 너무 불안정해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케이시는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합니다. 기도나 명상, 용서와 같은 영적인 실천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는 에너지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짐을 더는 행위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주파수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2025년 8월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준비는 방공호를 짓거나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존중하는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리함보다 자비를, 두려움보다 진실성을, 산만함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깨어남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저희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혼란스러운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보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드거 케이시의 경고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영적 각성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가 그가 예견한 대로 정확하게 펼쳐지든 아니든 한 가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치유에 기여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산만함으로, 아니면 온전한 현존으로? 여러분의 내면 나침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 중요한 것은 2025년 8월이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지혜와 사랑, 그리고 깨어난 영혼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때 비로소 세상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솟아오르고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며 지구의 자기장마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무언가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영적인 신호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 겸손한 남성이 깊은 명상과도 같은 상태에 빠져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수만 건이 넘는 리딩을 통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미스터리한 질문에 답했으며 때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내면적 불균형에 응답하여 지구 자체가 거대하게 진동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특히 2025년 8월을 전후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우주적,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이 요구되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옳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고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징후들을 살펴보며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지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을 향한 간절한 부름입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를 만나다. 에드거 케이시는 20세기 가장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스스로 유도한 최면과 같은 상태에서 건강과 치유부터 영성, 고대 문명, 그리고 미래의 세계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무려만 4,000건이 넘는 공식 기록된 리딩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케이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가 남긴 리딩의 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의 리딩에는 놀라울 정도의 깊이와 정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렬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 중에는 극적인 지구 변화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해안선의 변화, 심지어 지구 자기장의 역전 가능성까지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자연의 무작위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반영, 즉 인류의 집단의식과 도덕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케이시에게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으며 인간의 생각, 행동, 그리고 영적인 정렬 상태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류가 신성한 원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때, 우리가 서로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조화를 잃어버릴 때 행성이 반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명이었습니다. 그가 예견한 격변은 처벌이 아니라 불균형의 결과이자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 특히 우리 시대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리키는 예언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찰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변화의 징후들. 2025년 8월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와 우주는 점점 더 긴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행성 깊은 곳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인 현상들이 한데 모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상은 무언가 심오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례적인 지질 활동.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휴화산으로 여겨졌던 고대 화산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에트나산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길한 붉은 빛을 내뿜고 이탈리아의 불타는 들판 캄피플레그레이는 지하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은 화산재와 불을 뿜어내며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지질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지구가 단지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깨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더 큰 패턴, 즉 활동의 합창을 형성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이러한 화산 활동의 증가는 지구의 지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초기 징후이며 훨씬 더 큰 변화의 서곡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주로부터의 교란. 지구 표면 너머 행성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 또한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대서양 자기이상 지대라 불리는 지구 자기장의 약한 지점이 점점 커지면서 과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지대는 유해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바로 그 방패막이 얇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구의 자기 북극과 남극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방향 감각을 잃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듯합니다. 동시에 태양 활동도 강화되었습니다.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은 강력한 태양 흑점 폭발과 코로나 질량 방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의 폭발로 인공위성, 통신망, 심지어 인간의 생체 리듬까지 교란시키며 우주 날씨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2025년 8월의 지구물리학적, 우주적 현상. 2025년 8월은 증가하는 지질 및 태양 활동뿐만 아니라 드문 우주적 배열 때문에 주목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인 장주기 지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지진과는 다릅니다. 미묘하지만 중대한 움직임으로 종종 주요 지각 변동의 전조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양학자들은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 흔히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로 알려진 해류의 불안정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심해 해류는 전 세계의 기후와 해양 패턴을 조절하는데 이 해류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우주적 신호들은 물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행성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만약 에드거 케이시가 옳았다면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적 교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큰 상호 연결된 각성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이제 우리에게 과학뿐만 아니라 영성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에드거 케이시의 영적인 관점. 에드거 케이시의 세계관은 단순한 지질학이나 자기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와 지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물리적 사건들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에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의식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 동양 사상, 특히 천인상응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천인상응이란 하늘과 인간은 서로 감응하며 인간 세상의 도덕적 타락이나 혼란이 가뭄,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나타난다고 믿었던 고대의 지혜입니다.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치면 왕이 먼저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하늘에 재를 올렸던 우리 역사 속 모습처럼 케이시는 인간의 도덕성이 지구의 물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증오, 진실과 거짓, 통합과 분열 사이의 균형이 단지 인간 사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하나로 묶는 힘 자체에 공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영적인 진실에서 멀어지고 탐욕, 증오, 두려움, 분열이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될 때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나 정서적 안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지구조차도 그 불균형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 결과 행성을 회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인 지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오늘, 그 이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끝없는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K씨가 강조했던 자비, 정직, 겸손과 같은 가치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K씨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영적인 진실과 다시 정렬하고 갈등과 물질주의 대신 자비, 청지기 정신, 내면의 성장을 선택한다면 예견된 많은 재앙들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 즉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인류의 현재 영적 상태. 만약 지구가 에드거 케이시가 믿었던 것처럼 인류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고통의 징후들은 우리 자신 안에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글로벌 문명의 영적 기반은 파편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 세계의 불균형은 아마도 진실, 자비, 그리고 신성함으로부터의 집단적 단절의 메아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와 너를 가르며 공통의 인간성보다는 차이점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에너지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불신과 적대감이라는 독성 환경을 만듭니다. K씨는 이러한 내적 분열이 결국 외부 세계의 물리적 균열, 즉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거짓 선동을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은 우리를 확증 편향의 거품 속에 가두고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K씨는 진실에 대한 헌신이 영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이 무시될 때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은 고장나고 그 혼란은 자연 세계에까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K씨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구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영적 고통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희망의 길, 깨어남을 향한 초대. 이 모든 불안정한 징후와 경고 속에서 에드거 K씨의 예언적 통찰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심오한 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지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류입니다. 우리는 기술, 과학, 정치가 우리의 세계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며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단적 불균형의 뿌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K씨는 영적 변혁이 신비주의자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환경, 사회,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간절히 바라는 치유는 지구를 수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일깨우는 데서 옵니다. 이 깨어남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동물을 대하는 태도, 음식과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표가 됩니다. K씨가 말했듯이 생각은 실체이며 의도를 담은 생각은 세상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 마음챙김,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 너무 불안정해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K씨는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합니다. 기도나 명상, 용서와 같은 영적인 실천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는 에너지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짐을 더는 행위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주파수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2025년 8월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준비는 방공호를 짓거나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존중하는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리함보다 자비를, 두려움보다 진실성을, 산만함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깨어남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저희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혼란스러운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보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드거 케이시의 경고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영적 각성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가 그가 예견한 대로 정확하게 펼쳐지든 아니든 한 가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치유에 기여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산만함으로, 아니면 온전한 현존으로? 여러분의 내면 나침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 중요한 것은 2025년 8월이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지혜와 사랑, 그리고 깨어난 영혼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때 비로소 세상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솟아오르고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며 지구의 자기장마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무언가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영적인 신호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 겸손한 남성이 깊은 명상과도 같은 상태에 빠져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수만 건이 넘는 리딩을 통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미스터리한 질문에 답했으며 때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내면적 불균형에 응답하여 지구 자체가 거대하게 진동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특히 2025년 8월을 전후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우주적,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이 요구되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옳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고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징후들을 살펴보며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지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을 향한 간절한 부름입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를 만나다. 에드거 케이시는 20세기 가장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스스로 유도한 최면과 같은 상태에서 건강과 치유부터 영성, 고대 문명, 그리고 미래의 세계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무려만 4,000권이 넘는 공식 기록된 리딩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케이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가 남긴 리딩의 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의 리딩에는 놀라울 정도의 깊이와 정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렬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 중에는 극적인 지구 변화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해안선의 변화, 심지어 지구 자기장의 역전 가능성까지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자연의 무작위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반영, 즉 인류의 집단의식과 도덕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케이시에게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으며 인간의 생각, 행동, 그리고 영적인 정렬 상태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류가 신성한 원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때, 우리가 서로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조화를 잃어버릴 때 행성이 반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명이었습니다. 그가 예견한 격변은 처벌이 아니라 불균형의 결과이자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 특히 우리 시대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리키는 예언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찰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변화의 징후들. 2025년 8월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와 우주는 점점 더 긴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행성 깊은 곳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인 현상들이 한데 모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상은 무언가 심오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례적인 지질 활동.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휴화산으로 여겨졌던 고대 화산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에트나산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길한 붉은 빛을 내뿜고 이탈리아의 불타는 들판 캄피플레그레이는 지하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은 화산재와 불을 뿜어내며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지질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지구가 단지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깨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더 큰 패턴, 즉 활동의 합창을 형성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이러한 화산 활동의 증가는 지구의 지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초기 징후이며 훨씬 더 큰 변화의 서곡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주로부터의 교란. 지구 표면 너머 행성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 또한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대서양 자기이상 지대라 불리는 지구 자기장의 약한 지점이 점점 커지면서 과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지대는 유해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바로
그 방패막이 얇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구의 자기 북극과 남극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방향 감각을 잃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듯합니다. 동시에 태양 활동도 강화되었습니다.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은 강력한 태양 흑점 폭발과 코로나 질량 방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의 폭발로 인공위성, 통신망, 심지어 인간의 생체 리듬까지 교란시키며 우주 날씨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2025년 8월의 지구물리학적, 우주적 현상. 2025년 8월은 증가하는 지질 및 태양 활동뿐만 아니라 드문 우주적 배열 때문에 주목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인 장주기 지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지진과는 다릅니다. 미묘하지만 중대한 움직임으로 종종 주요 지각 변동의 전조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양학자들은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 흔히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로 알려진 해류의 불안정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심해 해류는 전 세계의 기후와 해양 패턴을 조절하는데 이 해류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우주적 신호들은 물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행성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만약 에드거 케이시가 옳았다면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적 교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큰 상호 연결된 각성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이제 우리에게 과학뿐만 아니라 영성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에드거 케이시의 영적인 관점. 에드거 케이시의 세계관은 단순한 지질학이나 자기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와 지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물리적 사건들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에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 의식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 동양 사상, 특히 천인상응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천인상응이란 하늘과 인간은 서로 감응하며 인간 세상의 도덕적 타락이나 혼란이 가뭄,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나타난다고 믿었던 고대의 지혜입니다.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치면 왕이 먼저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하늘에 재를 올렸던 우리 역사 속 모습처럼 케이시는 인간의 도덕성이 지구의 물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증오, 진실과 거짓, 통합과 분열 사이의 균형이 단지 인간 사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하나로 묶는 힘 자체에 공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영적인 진실에서 멀어지고 탐욕, 증오, 두려움, 분열이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될 때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나 정서적 안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지구조차도 그 불균형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 결과 행성을 회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인 지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오늘, 그 이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끝없는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케이시가 강조했던 자비, 정직, 겸손과 같은 가치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K씨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영적인 진실과 다시 정렬하고 갈등과 물질주의 대신 자비, 청지기 정신, 내면의 성장을 선택한다면 예견된 많은 재앙들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 즉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인류의 현재 영적 상태. 만약 지구가 에드거 케이시가 믿었던 것처럼 인류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고통의 징후들은 우리 자신 안에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글로벌 문명의 영적 기반은 파편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 세계의 불균형은 아마도 진실, 자비, 그리고 신성함으로부터의 집단적 단절의 메아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와 너를 가르며 공통의 인간성보다는 차이점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에너지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불신과 적대감이라는 독성 환경을 만듭니다. K씨는 이러한 내적 분열이 결국 외부 세계의 물리적 균열, 즉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거짓 선동을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은 우리를 확증 편향의 거품 속에 가두고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K씨는 진실에 대한 헌신이 영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이 무시될 때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은 고장나고 그 혼란은 자연 세계에까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K씨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구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영적 고통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희망의 길, 깨어남을 향한 초대. 이 모든 불안정한 징후와 경고 속에서 에드거 K씨의 예언적 통찰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심오한 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지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류입니다. 우리는 기술, 과학, 정치가 우리의 세계를 안정시켜주기를 바라며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단적 불균형의 뿌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K씨는 영적 변혁이 신비주의자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환경, 사회,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간절히 바라는 치유는 지구를 수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일깨우는 데서 옵니다. 이 깨어남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동물을 대하는 태도, 음식과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표가 됩니다. K씨가 말했듯이 생각은 실체이며 의도를 담은 생각은 세상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 마음챙김,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 너무 불안정해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K씨는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합니다. 기도나 명상, 용서와 같은 영적인 실천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는 에너지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짐을 더는 행위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주파수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2025년 8월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준비는 방공호를 짓거나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존중하는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리함보다 자비를, 두려움보다 진실성을, 산만함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깨어남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저희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혼란스러운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보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드거 케이시의 경고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영적 각성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가 그가 예견한 대로 정확하게 펼쳐지든 아니든 한 가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치유에 기여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산만함으로, 아니면 온전한 현존으로? 여러분의 내면 나침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 중요한 것은 2025년 8월이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지혜와 사랑, 그리고 깨어난 영혼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때 비로소 세상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솟아오르고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며 지구의 자기장마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무언가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영적인 신호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 겸손한 남성이 깊은 명상과도 같은 상태에 빠져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수만 건이 넘는 리딩을 통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미스터리한 질문에 답했으며 때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내면적 불균형에 응답하여 지구 자체가 거대하게 진동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특히 2025년 8월을 전후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우주적,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이 요구되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옳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고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징후들을 살펴보며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지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을 향한 간절한 부름입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를 만나다.
에드거 케이시는 20세기 가장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